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3월 4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45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나 지금 시장 상황이 크게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종목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장에서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 것들은 피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종목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예를 들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날 때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때 좀 빌빌하는 종목도 빨리빨리 같이 종목을 정리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나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서 수익 추구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면 제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익 실현하고 익절 진행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사결정을 꼭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잊지 마십시오. 수익이 날 때 그 종목의 수익이 크게 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른 종목들 안 좋은 것들 빨리 정리해줘서 내가 돈이 회전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최근에 보면 이런 것도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급등해서 또 아니면 또 주가 상승력이 상당히 좋아서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전, 또 반도체 중에서도 소캠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HBM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략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조정을 갖다가 받고 있는 것들이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현금 비용을 조금 높여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 정리 휴재라고 두산마켓은 수익 정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손절 정리도 같이 진행하는 종목들, 삼화컨덴서, 산일전기, SG 같이 정리했고요. 나머지 것들도 조금씩 체크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또 시장에 대한 수급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휴재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상승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매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왔는데 시그널이 배드로 나왔습니다. 자, 시그널이 배드라고 한다고 그러면 단기 매물이 출회되는 것들은 당연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30% 이상 부분에서 도달됐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중 수익 실현 결정을 좀 내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마켓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두산마켓하고 휴재 같은 경우는 비중이 상당히 어떻게 종목 비중이 거의 높은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 정리 좀 했고요. 사마콘덴서는 비중이 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별로 내용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잖아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전기 관련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그닥 좋을 리는 없고요. SG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갔던 것들인데 여러분 어차피 중탁에 들어갔으니까 비중이 높진 않죠. 대체적으로 보면 요거 개수는 많은데 여러분 정리하고 나면 실제로 두산밖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두산밖에 하나 정리한 걸로 이 나머지 것들 다 대부분 퉁치고 휴재할 정도만큼은 어떻게 된다? 예, 순수하게 수익성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좋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는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하게 좀 가야 된다. 우리 근데 뭐 사막 컨덴서가 나쁩니까? 산인전기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정리하고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뭐 4월 2일이든 뭐든 진행하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뭐 좋아 저거 부분 투자할 부분이 아니야 하니까 당장 우리가 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거기 들어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곳에서 우리가 기회를 엿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 라인 여기든 뭐 여기서 잠깐 1번 수익을 냈고요. 2번째 지금 2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설명은 뭐 대등소이하니까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여기서 스타트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HLB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땐 이제 다음 주 정도쯤엔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 일단 드립을 해서 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시장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HLB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그냥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다 이렇게 좀 눌리다가 또 위로 축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드립을 하면서 가야겠죠. 우리가 어차피 3월 둘째 주까지 보기로 한 거니까요. 한국불마 같은 경우는 중국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낮은 구간에서 어쨌든 57,5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공략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이 정도 시그널에서 뭐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홀드해서 드립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늘상 뭐 2분기가 제가 항상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방업체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공격적으로 어쨌든 영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마녀공장도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회사들이 한국콜마나 또 코스맥스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ODM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콜마나 제가 볼 때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한 부분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영향에 의해서 글쎄 상승은 못한지언정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드립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우리가 매수했기 때문에 드립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도 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시장 장세 그냥 영향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들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드립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장세가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시그널 플레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긴 한데 기다릴 땐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 세 번째 우리가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우리가 수익을 냈었고 그전에도 그 수익을 좀 냈었고 그렇게 한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관세 정책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곳이 제약, 바이오 이쪽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는 것들은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중국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약, 바이오 부분은 대체적으로 멘트가 지금 거기에 지금 신경 쓸 여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 요날 시작을 했습니다.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이때 진행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우리가 수익 여부를 따질 부분은 아니고 계속해서 평단 조절해 주면서 가야 될 구간이다. 상방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방으로 열어두고 우리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구간은 하방으로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분할 매수 조금 진행하면서 매물이 좀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그 구간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달러가 부분하고 상당히 크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달러 강세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겠습니까? 달러 강세 구간이 멈추고 다시 약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것들은 당연할 거고요. 전체적인 어쨌든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상은 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방 쪽으로 열어두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켄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우리 스타트한 날이 연날인데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열어두고 가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평단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엿봐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리블을 좀 잘 해나가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매수를 되게 잘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평단 조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막 사지 말고 양봉 보일 때만 매수하셔라. 그래야지 평단 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나면 충분히 여러분들 낮은 구간에 들어왔을 땐 탈출이 다 가능합니다. 수익 구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작년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타점 탁 잡고 들어가는 것처럼 저점에서 탁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중 자체가 높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한 번, 1회 정도 우리가 양봉 출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더 생각하다 보면 평단 조절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제가 이거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래쪽에서 양봉 들어오면 매수도 해주십시오. 평단 조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뭐 15,150원 뭐 이거 글쎄요, 저는 별로 줄 생각 없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악재가 터진 건 분명히 맞잖아요. 또 홈쇼핑에서 뭐 해킹 당하고 개인정보 유출되고, 단기적으로는 또 수급도 안 좋잖아요. 해필 터진 자리가 어떻게 돼요? 수급이 가장 안 좋을 때 터졌습니다. 좀 더 눌리겠죠. 그런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바이오 의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뭐 이게 단기적으로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5월 달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성과물을 내는 것들 아닙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농부가 농사져 가지고 씨를 뿌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다. 이래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참고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평단 조절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평단 조절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좀 나중에 아직 종결이 되고 나면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목표 기준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 여력도 충분히 있고 매수 들어갈 때도 여기 비중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평단 조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버려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전선 쪽 중에서 가온전선 부분만큼은 또 충분히 리바운딩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 여부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만큼은 또 산일 정비도 털어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량이나 이런 거 현금 여력 가지고 평단 조절 좀 해주면 충분히 또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죠. 뭐 갈 땐 가봐야 되고 버틸 땐 또 버텨줘야 되고 평단 조절 해줄 땐 과감하게 또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개념으로 보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방으로 열어두고 우리가 공략하는 거랑 손실이 내가 그 뭡니까 막 들고 있다가 손해가 나니까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때서 평단 낮추려고 하는 거하고 기본 전략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개념은 좀 다르다. 분할 매수를 갖다 진행 중이었던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텔리안테크하고 파크 시스템도 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도 이 비중이 제가 20%밖에 되지 않고요. 한 번도 밑으로 지금 양봉이 뜨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래쪽에서 훨씬 더 많은 물량 갖다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홀드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적어도 저는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2배수 정도는 충분히 매수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래쪽에서 여기서 잡아도 저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평단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움직이는 거 보면서 또 조정해 나가면서. 보통 제가 한 5회 정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봉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 번 분할 매수할 필요 없어요. 그게 좀 참 좋은 점이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도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평단 조절 잘 될 것 같지 절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양봉 첫 번째 양봉 나올 때 또 한 20% 들어가고요. 두 번째 양봉 들어올 때 또 한 20% 정도 들어가서 평단을 조절하다 보면 지금 현재 주가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평단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 221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한 40% 정도의 비용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평단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현재 주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여력이 사실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더라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 물론 19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20% 정도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아래쪽에서 조금 더 양봉 뜨면서 잡아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신규 종목이라서 요거는 평단 조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체크하는 것들은 제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쭉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이렇게 좀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참조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자, 한중 NCS 같은 경우 원익 QNC, 원익 QNC 같은 경우 여러분 먼저 원익 QNC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 비중이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점 여기 구간을 갖다가 망가뜨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점을 망가뜨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버려야 되는 거 틀림없어요. 이 종목은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실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워낙 또 관심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와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구간에서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평단 조절을 갖다 진행하면서 다시 또 왜냐면 여기서 이 구간이 높은 구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저저점, 아까 말씀드린 점 16,000원 저 구간에서 전 저점 구간이죠. 그 구간을 훼손시키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은 그때는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더 아래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더 나쁜 얘기가 있다라는 것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뉴스 보면 특히 이제 DDR5 정도는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DDR4는 가격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구간인데 DDR5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캠 이 부분 진행하면서부터는 DDR5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중의 CS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높은 구간에 스타트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 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라인이 아니고 요 바로 윗라인.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때는 여기 요 라인인데 좀 크게 문제 없잖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아래쪽에서 뭐 양봉 나오면 몇 번 정도만 우리가 분할 좀 해주면 충분히 저는 낮은 구간에 매수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상승을 할 때 추격 매수를 갖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20%든 30%든 보유하고 있으면 올라갈 때 그냥 줄겨라. 그러다가 꺾이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매수 좀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항상 올라가기만 하면은 뭐 빨간 불만 뜨면 막 매수하려고 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눌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서 가시면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는 어떻게 매수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가? 저는 아직 뭐 충분히 여력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포트폴리오 정리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아래쪽에서 충분히 또 매수 잡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평단 조절하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ESS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후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낮은 구간이에요. 과거 대비해서 지금 특히 222편 아래쪽, 한참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갖다가 조금 눌린다고 그러면 또 공략을 해야지 이걸 쫄아가지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 윗단에 더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것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 시간, 거기가 더 위험한 자리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자리들이 크게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익 QNC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다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투자자가 해야 될 경우는 때로는 시간을 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방편이기도 합니다. 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좀 낮은 구간이 있는 것좀 차트를 보시면 이럴 거예요. 약간 L자형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오는 것들은 그 구간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스권 안에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낮은 구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히려 윗단에서 지금 있는 것들인데 중턱이나 이런 것들인데 눌릴 때 이런 것들은 털어줘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하실 때 빌빌하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저 아래쪽에서 빌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쪽에서 빌빌하는 겁니까? 중턱이나 고점에서 빌빌하고 있는 것들 같은데 고점인 것들은 수익이 낮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을 내고 익절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시고 중턱에 있는 거일 때 가장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락 구간은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배드 시그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이 있다면 유한양에 하고 리가캔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배드 시그널 나오면 어떻게 평단 조절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을 초과했어. 그러면 바로 탈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턱에서 중턱이라는 건 222동평에서 윗단에서 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221 이동평균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참조해 주시면서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마 다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략주나 모니터링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포인트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하면 또 수익성이 좀 많이 나와요. 장이 안 좋을 때 뭐 새로운 종목 자꾸 따라 들어가고 이럴 필요 별로 없어요. 언제든지 그런 것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조정받고 있는 종목, 공략하고 싶은 종목을 찾아서 준비하자. 이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키아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